이제 최면요법에 들어갔는데 이 가슴에 뭔가 바위 덩어리가 꽉 찬 느낌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서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럽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몇십 년 동안 막 뭔가 여기에 그 뭐 하수구가 막 엄청나게 막혀있던 게 뻥 뚫리는 것처럼 쫙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살만한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2021이죠. 그러니까 2021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사회 상황도 힘들고, 이것저것 참 힘든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큰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모두 다 이제 행복한 일, 그리고 긍정적인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늘도 빨래를 개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빨래를 좀 안 하면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2번 정도 이제 크게 좀 빨래를 해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몽땅몽땅씩 이제 하긴 합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새해잖아요. 다들 뭐 새해 목표도 세우셨을 거고, 나름대로 뭐 새해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하시는 목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겪었던 좀 놀라운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에 살아가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으로 와서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항상 유튜브 속에서 보시면 아이고, 저 JT란 살림하는 미국 아빠는 항상 그냥 즐겁게만 살고 행복하게만 사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짜잘짜잘한 힘든 순간, 시련들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이제 크게 다가왔던 순간들이 2016년 정도에 한번 크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고 나서 한 2018년, 19년 초까지 그때쯤에 저한테도 힘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뭐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거고, 가족분들, 뭐 지인분들, 친지분들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기 본인이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시련을 겪으시고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련이란 건 뭐냐면요, 저한테 우울증이라는 게 왔었던 순간이었어요. 그게 말로만 TV에서만 들었지, 우울증이라는 게 그 정도까지 심각하고 힘든 건지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나약해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약한데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하면 당연히 그냥 극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만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로 무섭게 저한테 딱 다가오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 삶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 2016년도에 저한테 이제 우울증이 왔을 때, 그때 우울증은 이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첫째 아이를 좀 키우고,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가 참 뭐 운동선수로 따지면 슬럼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2016년이니까 이민 온 지 한 5, 6년 된 차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첫째가 있고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내가 가장인데 강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나약해서 그러는구나, 자꾸 저를 자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큰 실수였던 거죠. 제 와이프가 말을 하기를, JT야, 너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상담 치료를 한번 받아봐라. 상담 치료를 받으면 큰 힘이 될 거다.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이러시는 분들 가서 이제 상담 치료 받으라고 하면 야 내가 뭐 정신병 걸린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뭐 정신과에 가서 이런 뭐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의 그 전통적인 고정관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난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를 많이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제 와이프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저를 설득을 했어요. 정말로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막내 때문에 그때는 정말 최악으로 오더라고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막내를 키우면서 정말 제가 지치고 하루하루가 이제 제 가치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정말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하게 오니까 제가 막 너무 막 항상 우울해 있고 막 그런 게 제 와이프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 지나고 나서 몇 년 동안 저한테 좀 설득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좋았을 때도 기분이 이렇게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라는 게 어쩔 땐 좀 좋았다가도 이렇게 나빴다가 이렇게도 오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설득을 하길래 제가 그 말을 이제 한번 들어보자 제 와이프니까 그래서 한번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상담 치료를 받고 나서. 정말로 제가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요. 그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 어렸을 적 이야기,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떻게 살고 있고, 가정생활은 어떻고,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게 힘들고, 그냥 제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냥 가서 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분은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털어놨어요. 얘기를 털어놨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정말로 이 실타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나게 큰 실타래가 이렇게 꼬여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타래를 하나씩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뭔가 내가 하루하루가 조금 더 웃음기가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좀 의욕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자존감에 대해서도 좀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요.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아 이게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뭐 드라마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봤으니까 상담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담 치료를 받다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JT야 너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어렸을 때 과거 이야기를 좀 해봤었어요. 과거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다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3살 때, 4살 때, 5살 때, 6살 때.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저는 이제 좀 행운이었던 게 뭐냐면 상담을 하시면서도 그 최면요법도 같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최면요법이라는 걸 하는데 한번 더 이것을 한번 해볼래? 그래. 그거 좀 무섭긴 했어요. 왜냐면 TV 속에 나오면 막 기억을 못 하는데 혹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좀 비밀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내가 다 뱉어내버리는 거 아닌가, 막 뭐 욕을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이제 그분을 한번 믿고 들어갔는데 최면요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최면요법은 뭔가 제가 딱 최면요법에 딱 빠졌을 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약간 이제 멍한 듯이 이제 가수면이라고 하죠. 잠은 자는데 설잠 자는 느낌. 그래서 기억은 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면요법을 해주시는데 제 어렸을 적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저를 찾아냈어요. 내 문제점이 뭔지를.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제 부모님께서 상당히 저를 엄격하게 키우시긴 했어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엄격하게 키우셨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도 6.25 세대셨고 그래서 우리 PTSD라고 하죠. 이런 상처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뭐 이렇게 이런 큰 동네에 뭐 훈장인가 계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엄격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정말 엄격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저 할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런 표현을 하실 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키우셨는데 그 엄격하게 키우시면서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맞서꾸러기가지고. 엄격하게 키우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최면요법에 들어갔는데 이 가슴에 뭔가 바위 덩어리가 꽉 찬 느낌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서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서럽게 눈물이 나는데 그 기억이 막 5살 때, 6살 때 그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모르지만 화도 있고 뭔가 막 답답한 것도 있고 뭔가 응어리지는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여기 내려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화가 나 있던 거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내 잠재의식 속에 그 화가 나 있던 것이 어린 마음인데 나는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엄격하게 하시면 저는 그냥 이게 억울했던 거예요. 그게 응어리가 졌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죠.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최면요법을 하고 나서 알았으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JT야 너는 이게 쌓이는 것 때문에 너의 모든 근원이 그거 같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려놔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최면요법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를 사랑해주고 우리 또 엄마가 너를 다시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이 최면요법으로 그걸 내려놓으세요 풀어놨는데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응어리가 쭉 내려가면서 정말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 몇십 년 동안 막 뭔가 여기에 그 뭐 하수구가 막 엄청나게 막혀있던 게 뻥 뚫리는 것처럼 쫙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막 너무 지쳐가지고 막 한 1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JT 잘했어요. 힘내세요 하면서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면서 이제 딱 했는데 정말로 저한테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위장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쓰리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막 위상과다로도 고생을 하고 장염으로도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평생을 저는 위장질환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최면요법으로 여기에 쌓여있던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을 쫙 내려놓고 나서 위장질환이 사라졌어요.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부터가 위질환이나 장질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센서티브하다고 하잖아요. 뭘 먹으면 막 탈나고 항상 막 안 좋고 뭐가 이런 게 정말로 한 8, 90%는 다 사라졌어요. 와, 이게 세상에 이 사람의 몸의 컨디션이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뭘 잘못 먹어서 내가 원래 유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멘탈이라는 게, 이 트라우마라는 게 내 몸에 이런 질환이나 내 몸의 만성 질환을 야기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은 있지만 내가 몸으로 겪어보고 나서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희 누나들한테 전파를 한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자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님들도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님들한테도 누나 내가 정말 부탁인데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위장질환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멘탈적으로 너무 강해지고 내가 너무 행복하게 지금 많이 변했고 그리고 너무 좋다. 제발 좀 내 얘기 한번 들어보고 누나 한국에서 이런 상담하실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한번 상담 좀 해봐라. 그렇게 내가 우리 누님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들은 그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왜냐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이 고정관념을 쉽게 깨기가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자기도 그런가 거기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제 좀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나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가 너무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이제 부족한 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나약해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담을 받는다거나 다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행복을 찾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행복을 찾는 것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도 뭐 BTS 음악을 들으면서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얻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상담도 하면서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정말로 좀 행복한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제티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밝아지고, 너 너무 긍정적이어지고, 옛날처럼 막 좀 센서티브하고, 막 맨날 배 아프다고 하고, 막 속 쓰리다고 하고,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주변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바뀐 걸 봤기 때문에 저도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왔기,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절대로 여러분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보셨잖아요. 3살, 4살, 5살의 그 트라우마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모르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최면으로 한번 상담을 치료를 받고 최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쌓여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몇 살 때 왔냐? 그게 4살 때인가 5살 때 쌓였던 그거대요. 그 억울함이었대요, 억울함.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엄격할까 하는 그 억울함이었대요. 여기 쌓였던 이 바위덩어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성인으로 이제 돼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자기한테는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이 쌓였던 응어리들이 배가 돼서 내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멘탈이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떨쳐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도 살지 모르는 인생, 50년, 60년이 더 남았을지도 모르는 인생 좀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 과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거 아는데 조금만 힘을 내시고 우리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뷰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